비행기의 착륙을 알리는 기내 안내 방송이 끝나고 기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김재훈 기장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조종석을 정리하는 동안 문득 집에 가면 지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살의 저와 38살의 아내 서지훈은 3년째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국제선 기장으로 일하는 동안 지훈이는 부산에서 자신만의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방금 착륙했어. 오늘 저녁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오늘 들어오는 거야? 내일 아침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래, 알았어. 내일 저녁에는 같이 식사라도 할까?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지훈이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군요. 처음 주말 부부를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행 일정이 빡빡해지면서 2주일에 한 번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는 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반겼습니다. 에어컨 타이머를 미리 맞춰둔 덕분에 실내는 시원했지만 묘하게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다른 반찬은 없었고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열어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샘플 마감이라 늦게까지 작업실에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는 꼭 시간 내서 만나자. 다음 주말. 그때는 또 다른 비행이 잡혀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수민이었습니다. 기장님, 내일 비행 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수민은 제가 일하는 항공사의 기내 서비스 매니저로 제 비행에 자주 배정되는 승무원이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일을 매우 꼼꼼하게 하는 후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최근에는 종종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침 8시에 공항 카페에서 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말하지 않은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저 업무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지훈이와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환경 탓도 있겠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훈이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공항 카페에서 오수민을 만났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장님, 오늘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다음 주에 있을 승무원 워크숍 건인데요. 기장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우리는 워크숍에 대한 그리고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수민은 제 경험담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저도 그런 그녀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곧 탑승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오수민이 제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진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불편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저녁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던 지훈이는 문득 시계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시가 넘었네요. 자신의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죠. 디자인 샘플은 잘 마무리됐나요?
작업실에 들어온 직원 미나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지훈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로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해온 친구였습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이번 주말에 재훈이 오면 같이 검토하려고 했는데 또 비행 일정 때문에 못 온대.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만난 거야? 올해로 3년째인가? 주말 부부 생활이 쉽지 않지? 처음에는 괜찮았어. 각자의 일을 존중해주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요즘은 말끝을 흐리며 지훈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훈이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을 마치면 항상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와인 한잔 할래?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 미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와인을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이와의 관계가 처음과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빠도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가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재훈이 신용카드 내역 확인해 본 적 있어? 미나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안 해봤어.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 단순한 호기심으로. 미나의 제안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재훈이와는 공동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로그인한 후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가 출장 중이라던 날 서울의 고급 와인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비행 스케줄에 따르면 그날은 공항 호텔에서 지내야 했는데 어떻게 서울 시내의 와인바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상해. 재훈이는 출장 중에는 항상 공항 근처 호텔에서만 지낸다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지훈은 재훈이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비행 중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자주 올렸는데 최근에는 게시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 승무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서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훈이 옆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승무원이었습니다. 태그를 확인해 보니 오수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오수민의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여행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진들 중 몇 장에서 재훈이를 발견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 기내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모두 업무적인 상황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 재훈이랑 꽤 가까워 보이는데? 미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동료일 뿐이야. 너무 의심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오수민의 계정에서 재훈이와 둘이서만 찍은 사진도 몇 장 발견했습니다. 모두 업무적인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동료일 뿐이야. 지훈은 미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호텔에 있어. 내일 아침 일찍 비행이 있어서 쉬고 있었어. 혹시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 무슨 말이야? 별일 없는데? 재훈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톤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걱정됐어. 미안해. 요즘 비행 일정이 많아서 그래. 걱정 마. 다음 주말에는 꼭 부산에 갈게. 통화를 마친 후 지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만나면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한다니 이런 행동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응, 잘 가고 있어? 응,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지윤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 일도 없다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미나의 위로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맞아요. 확인해보고 아무 일도 없다면 그만이겠지요. 오히려 이렇게 의심만 품고 있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지우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재훈이가 이번 주말에 홍콩 비행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밤에는 이 호텔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지만 직접 프런트에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로비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재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비행 중이라 전화기를 꺼놓은 걸까? 아니면 갑자기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재훈이가 자신에게 말한 비행 스케줄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지우는 호텔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재훈 씨가 체크인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의 아내인데요.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카페로 돌아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으로 항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개된 비행 정보를 확인하면 재훈이의 비행 스케줄이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오늘의 홍콩행 비행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홍콩행 비행에 김재훈 기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른 기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비행 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막막한 기분으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왔던 그 와인바. 재훈이가 자주 가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주소를 검색해보니 강남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와인바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와인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와인바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승무원 오수민이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오수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이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은 와인바에서 나와 근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오수민의 집일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재훈이와 오수민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재훈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몇 분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비행 중이야. 거짓말 마. 난 지금 너를 봤어. 오수민이랑 함께.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너 어디 있어? 내가 방금 들어간 아파트 앞이야.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미안해. 얘기할 게 있어. 내려올게. 재훈이의 목소리에서 당황함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재훈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지훈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어? 그게 중요해? 왜 거짓말했는지 말해봐. 재훈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그냥 동료 사이였어. 하지만 점점 재훈이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내 물건들 다 집에 있어? 아니면 이미 정리했어? 재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다 있지.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재훈아, 넌 이미 다른 집이 생긴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려는데 재훈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설명할게. 필요 없어. 이미 충분히 봤어. 우리 이제 끝이야.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재훈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실에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파트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훈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재훈 오빠, 무슨 일이에요? 오수민의 목소리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의심했어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민아, 들어가 있어. 내가 처리할게. 재훈이 오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처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걸까요? 3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아니, 안 들어갈 거야.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재훈 오빠 아내예요? 오수민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도 비쳤습니다. 잠깐, 이러지 마. 둘 다 진정해. 재훈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중재자 역할을 하다니. 지훈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웃음이었습니다. 재훈아,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 이 여자가 처음이야? 아니면 또 있어? 지훈의 질문에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려는데 재훈이 다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제발. 이렇게 가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집? 당신 집은 여기 아닌가요? 지훈이 오수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수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은 재훈 오빠가 여기 자주 오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재호는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신당했으니까요. 택시 불러줘. 서울역에 가야 해.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오수미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재훈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지우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재훈과 오수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지훈이 탄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훈은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수십 번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남겼지만 지훈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밥은 먹었어? 미나는 지훈을 위해 음식을 사왔고 억지로라도 먹이려 했습니다. 지훈은 미나의 강요에 겨우 몇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재훈이가 계속 연락하고 있어. 내 전화가 꺼져 있으니까 나한테도 연락했어. 무슨 말을 하던? 너에게 꼭 이야기할 게 있다고. 오해가 있다고.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 뭘 오해한다는 거죠?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지훈아, 이혼 생각하고 있어? 미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볼까?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응, 변호사 알아봐 줄래? 결심이 서자 지훈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재훈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전화했구나. 정말 걱정했어.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해. 필요 없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변호사라니. 뭔 소리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설명할게. 오해야. 지훈은 재훈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고 들었으니까요. 재훈아,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다 봤어.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래 그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우리 끝내자. 전화를 끊고 지훈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맑았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서울로 올라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훈의 일정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무시한 채 지나가려 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잠깐만. 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 시간 없어. 재훈은 지훈의 냉정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모든 걸 바꿀게. 이틀 후 재훈이 부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작업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재훈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얘기하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훈은 차갑게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재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수민이랑 그런 관계가 될 생각은 없었어. 처음에는 정말 동료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비행 스케줄까지 속이면서 만날 필요는 없었잖아.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 너에게 상처 주는 게 두려웠고 널 잃는 게 두려웠어.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날 더 깊이 상처 줬다는 건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우주만큼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재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지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훈아, 넌 언제부터 나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했어? 처음부터? 아니면 수민이를 만난 후부터? 재훈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우리 집과 회사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 분할은 간단할 거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자. 재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지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항공사를 그만둘게. 그리고 수민이랑도 모든 연락을 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훈은 잠시 놀랐습니다. 재훈에게 있어 비행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꿈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후회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면 이 세상에 이혼은 존재하지 않겠지.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재훈아.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갈 거야. 서명하고 보내줘. 카페를 나서는 지훈의 뒤로 재훈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지훈아, 정말 끝인 거야?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끝이야. 안녕. 그날 밤 지훈은 작업실에 혼자 남아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에 집중하면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훈인가 했지만 나혜진이었습니다. 지훈 씨, 재훈 씨가 정말 항공사를 그만뒀대요.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이 정말 그렇게까지 했다니.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훈의 사직 소식이 마음에 작은 동요를 일으켰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일에 더욱 몰두하며 아픔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가구 디자인 라인을 출시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일은 잘 풀리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죠. 지훈아, 이번 밀라노 가구 박람회 가기로 했어? 미나가 작업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출발해. 우리 브랜드를 해외에 알릴 기회잖아.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다니. 미나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힘들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야. 밀라노 박람회를 준비하는 동안 재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그냥 내 소식이 궁금해서. 요즘 부산 지나갈 일이 많아서 혹시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까 해서.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재훈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부터 밀라노 박람회 참석차 해외 출장이야. 그리고 솔직히 아직은 너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 그래, 이해해. 밀라노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랄게. 전화를 끊고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밀라노 출장을 앞두고 지훈은 새롭게 디자인한 가구 라인의 샘플을 마무리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 시리즈는 죽음과 재생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녹아든 디자인이었죠. 지훈은 이 시리즈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를 바랐습니다. 출국 전날, 지훈은 부산 해변에서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재훈과 처음 만났던 날,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반해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끝날 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재훈아. 이제 정말 안녕. 바다를 향해 속삭이듯 말하고 지훈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밀라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을까요? 지금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옆자리에 한 남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친절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밀라노에서의 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밀라노 박람회의 마지막 날, 지훈의 부스는 예상 외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많았고 몇몇 유럽 회사들과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고 지훈은 호텔방 발코니에 서서 밀라노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내일 아침 비행기 준비는 다 되셨나요? 같이 온 직원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됐어. 이번 출장은 정말 알차게 보냈네. 너도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대표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예전에 승무원이었던 제 친구가 그러는데 김재훈 기장님이 퇴사하셨대요. 혹시 아셨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퇴사라니? 그것도 본인이 그토록 좋아하던 기장 자리를.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몰랐어.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왜 퇴사했을까? 그와는 이혼했고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용기를 내어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사했다고? 왜? 몇 분 후 재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이도 알게 됐구나. 여러 이유가 있어.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 지훈은 그 답장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밀라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가구 라인.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요? 다시 태어남,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처럼.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죠. 자신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우는 밀라노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르네상스 라인은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들도 늘고 작업실도 확장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우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우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해변을 걸었습니다. 초여름의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주워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조용히 중얼거리며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일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밀라노에서 만났던 이탈리아 회사의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이 한국 지사를 열 계획이며 지훈의 브랜드와 협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아볼까요? 통화를 마치고 지훈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밝고 가능성이 넘치는 하늘이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나. 해변을 떠나며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라고.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몇 달 후, 지우는 우연히 뉴스에서 재혼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형 비행기 조종 학교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기장에서 비행 강사로 그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나 봅니다. 지우는 그 뉴스를 보면서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에 존재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던 중 지우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부산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처럼 맑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표님, 내일 미팅 자료 준비됐습니다. 직원 수진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이제 르네상스 시리즈의 후속작도 준비해야겠네. 벌써요? 르네상스가 아직 인기인데 항상 앞서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뿐이야. 자신의 말에 지우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비단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문득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소식 들었어. 잘 되길 바래. 잠시 후 재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너의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 기쁘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의 인생도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삶. 지우는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괜찮아졌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